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이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혹은 매수하시고자 하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오후장 들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80포인트 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2081.16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상승까지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085포인트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던 그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2066포인트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V자 정확하게 그리면서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281억 원 사주고요. 개인도 115억 원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개인은 매수 물량을 줄여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매수 계속 이어갑니다. 기관은 547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주요하고요. 연기금이 아직도 31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87포인트대까지 이제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요. 1.32%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 역시 687포인트 갭상승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정오경에 마찬가지로 저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 정확하게 V자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급등 흐름 지금 추세의 전환이 완벽히 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여전히 사주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 더 늘어서 695억 원대까지 매수합니다. 개인 335억 원 정도 매도하고요. 기관은 331억 원 순 매도하면서 연기금이 지금 11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잡힙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117원 60전입니다. 2원 70전 조정이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굉장히 변동성 강한 모습입니다. 정오까지 빠지다가 지금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장 어제 이미 좀 화웨이 CF 체포에 관련된 이슈가 좀 주가에 상당히 강하게 녹아 있었고요. 이 점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급락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이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 3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아무 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나는 이제 90일 내에 무역 협상이 완결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라는 그런 트윗을 날리면서 시장이 좀 반전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빠지면서 계속 움직임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점심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 좀 반전하기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 오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더욱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화웨이의 이제 CF 체포가 이번 무역 협상에 있어서 중국을 일정 부분 좀 겁을 주면서 협상을 빠르게 좀 이끌어내기 위한 단초로 좀 쓰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오늘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들어오면서 장중에 좀 조정받았었던 바이오 섹터주들 좀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들 이런 부분들도 회복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주라든지 면세점 섹터주들 회복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정 부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2080대 안착해서 마감하게 되면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회복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파웨이의 이제 CFO가 보석으로 풀려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음 주 시장 변동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말에 큰 이슈, 큰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조금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근데 워낙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종목 뭘 사도 다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주들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 상황이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화장품 섹터에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섹터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기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이고요. 또 바이오 섹터주들도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던 부분들 중에서 좀 자신 있는 종목들은 각자 매수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좀 한 종목 좀 새롭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입니다. 연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장품의 이제 펌핑 용기 쪽에서 본다라면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매출 좋고요.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들 쪽으로 펌핑 용기가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좀 일정 부분 해소된다라면은 연우도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3분기에 좀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개선될 것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그런 의미에서 좀 포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지금 조정받으면서 20에서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가격대 21,000원대 초반에서 좀 분할 매수 하신다라면은 손절선 2만 원에다가 설정하시고 짧은 대응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하게 된다라면은 한 목표가 아주 짧게 드려도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따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할 매수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만 2만 원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우 종목에 대해서 손절 라인 2만 원만 잘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2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두 분이 오실 때쯤 되니 지금 약간 화답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이청원 본부장님 기분 좋게 종목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종목, 오늘 흐름이 매우 좋은 대북주 중에 하나인 도화 엔지니어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국내 1위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참고로 해당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종속 회사로 베트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도화 그린에너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토목 엔지니어링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도화 시빌 엔지니어링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 사업의 계획과 조사는 물론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변수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인적 자원이겠죠.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제조업과는 달리 해당 섹터 자체가 개인의 전문 기술에 의해서 토목 사업의 계획과 조사 등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품질도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개개인의 역량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예산이죠. 정확하게는 정부의 SOC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현 정부가 지난해까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비롯한 SOC 투자에 대해서 지양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한파가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뜻대로 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년 SOC 예산의 18조 5천억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가 총 SOC 예산이 18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그중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토목 엔지니어링과 상관관계가 높고 동사 매출의 11%를 차지하는 도시개발에는 7천억 원, 동사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수자원 개발에는 1조 6천억 원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적 전망은 매우 밝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정도 증가한 5,1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219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신규 수주 등을 모두 감안하게 된다면 사실상 내년 매출액은 7천억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건 역시 남북경협주라고 하는 점이겠죠. 말 그대로 올해 남북관계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계와 재계 다양한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결국 북한이 즉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분명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 사업은 물론 남북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파죠. 현재 북한이 비록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 체계로는 계획 경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시장 경제에 많이 녹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것이 2016년이었죠. 북한도 드디어 기업의 자율 경영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치면은 CEO 그리고 이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영진의 합리적인 자율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태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경제 또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본입니다. 저는 현재 북한이 자본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남한과 북한의 대화가 계속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자신들이 부족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이 분명 지속된다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상장사가 많은 수혜를 얻겠죠. 그 중에서도 2015년 경원선 복원기본과 실시 설계,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기본 계획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협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 5월에 대다수 남북 경협주들과 동일한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주가의 하락 그리고 상승이 조금씩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딱 하나 보였습니다. 그게 9월 20일에 나타난 9,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인데 며칠 전에 11월 29일에 이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 운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주가가 한 번이라도 9,200원 위에 캔들 자체가 9,200원 위에 안착이 되면 저는 시세가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5월 2일에 찍었던 11,15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동사의 주가가 장중 10% 이상 상승했죠. 그와 함께 남북 경협주 중 철도주로 엮여있던 대아티아이나 푸른기술 그리고 에코마이스터 모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의 면제는 결국 국제사회가 남북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30일이었죠. 얼마 전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한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동해선과 금강산과 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우리 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로 이동하는 시간의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중국 횡단 열차는 물론이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연동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착공식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동사는 한 차례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선은 3분기 기준 매출액이 6,061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이 65억 원 정도 나왔는데 3분기까지 철도에 대한 신규 수주가 지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점, 그리고 철도에 대한 수주의 잔고가 지금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 기준 3년치 물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고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남북 경협주, 남북 테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 주제선을 깨게 되면 조금 의미있는 가격대가 나오는데 최근의 움직임이죠. 11월 26일 캔들 자체가 이 고점 주제선을 돌파한 이후 한 차례 눌림이 발생을 했지만 12월 첫 거래일에 바로 갭 상승과 함께 움직임이 나와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갭을 갭 저가인 27,5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고, 매수 가격은 제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조금은 짧게 33,000원, 손절 가격은 27,5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창입니다. 우선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 소화 설비 전국 제조업체입니다. 기타 호텔 임대, 그리고 부동산 개발, 수산물의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소화 설비, 즉 소화기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동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해까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실시 또는 설치를 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BMW 차량의 화재 등에 힘입어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제 소방청이 추후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를 지난달 말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하고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실적이 되겠죠. 3분기 기준 동사가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3%나 증가한 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한 20억 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당분간 동사의 실적 증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죠.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한창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은 역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크게 약 480일간의 캔들의 흐름을 보인 480일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고점 주제선이 녹색 선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대략 2018년 6월이었죠.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한 차례 맞고 떨어지다가 어제 처음으로 돌파를 합니다.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올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한창 대주주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절반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오늘 많이 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고점 추세선을 캔들 자체가 이탈한 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가격은 제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꽤나 높습니다.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구간에서의 고점 3,240원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8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동사는 해상 화물 운송과 해운 대리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전용선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2016년이었죠.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사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함과 동시에 올 3분기까지 무려 2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신규 수주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장기 운송 계약의 국내 선사 배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만큼 대한해운에 대한 수혜가 크게 전망이 되고요. 기타 컨테이너선 자회사 SM 상선의 연결 분리로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 도입으로 해상 운임 상승이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즉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점 추세선 돌파하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잡으면 좋은 이유가 시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죠. 대략적으로 2018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빨갛게 고점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올 10월에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다시 11월에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죠. 물론 오늘 캔들 자체가 이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대한해운의 주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이 고점 추세선을 이번에 돌파한다면 시세는 매우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꽤나 짧게 24,250원, 손절가는 22,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죠.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조 6,95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인 4,58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하락했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분기 기준 가장 적은 역성장 폭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실적 증가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드랍액, 카지노에서 돈을 칩으로 바꾸는 이 금액인 드랍액이 처음으로 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10월 기준 32만 명이 방문을 해주었고, 기타 올해 7월 워터파크를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단순하게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콘도, 그리고 호텔 등 비카지노 부분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빅카지노 부분에서의 매출이 현재 515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강원랜드는 카지노라고 하는 특정한 사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 지금 월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올해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주봉 또한 지금 노란선이 있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지 않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중요한 3만원대 초반 가격대를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점진적으로 나오는데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결국 기관에 대폭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가격대는 이제 이 구간이겠죠. 33,650원, 이 가격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한 차례 더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 가격은 39,550원, 손절가는 31,1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북주도 지금 있고요. 또 강원랜드 같은 내국인 카지노 관련 주들도 지금 섞여 있었습니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최병성 소장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림당이 되겠습니다. 에림당은 이제 아동도서 출판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회사로서 그 TA항공과 TA홀딩스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연속부터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간 이제 TA항공이 30% 정도 올랐고요. 또 TA홀딩스도 26% 올랐다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에림당이 이제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TA항공이 5년 연속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또 많은 또 비행기도 도입하면서 연말과 연초 또 신정과 구정 때 뭐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이 뭐 회의에 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 증가되는데요. 자회사에 힘을 입어서 상당히 좀 앞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에림당도 현재 그 3년 연속 양호한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유보율이 830%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그 바닥권에서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약 두세 달 정도 바닥을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 그것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또 개인 세력이 됐든 누가 좀 이제 매집 플러스 관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2달 전에 보시면 많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거래량 플러스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3번 정도 크게 매집을 해놨네요.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요. 오늘도 장중에 한 5% 올랐다가 좀 눌리는데 이 위에 있는 그 61선이 되겠습니다. 61선이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사실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옆으로 횡보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한 7,500원을 드렸지만 횡보 대비해서 2달간 횡보했다면 2달간 상승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상승은 바로 뭐 1주, 2주 만에도 갈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솔직히 15,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리는데요. 현재가 이제 5,650원인데 7,5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바닥을 다 다지고 연말 연초 되면은 아마 TA 항공 쪽에서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추천해 2주 정도 됐는데요.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오리콤이 되겠습니다. 오리콤도 제가 2주 전에 분명히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리콤은 이제 두산그룹 내 광고 대행 및 홍보 판촉 대행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중요시할 점은 오리콤이라는 회사는 두산 물론 대그룹이죠. 대그룹에서 지분을 63%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모션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10대 그 광고사가 있는데 거의 뭐 대기업에서 꽉 잡고 있는데 거의 이제 대기업이 이제 자회사 보통 10개에서 20, 30개 되죠. 자회사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오리콤은 이제 일반 회사, 중소기업까지 많이 일반적인 광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이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이 3,540%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고 또 공부도 되기 위해서 차트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물론 이제 회사 기업 내용이 좋고 뭐 실적도 좋고 향후 비전도 좋지만 이제 그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은 80%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주식을 볼 때 주식의 정답은 80%는 차트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전문가인데요. 사실 보면 10개 중에 80%는 제 종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차트를 또 잘 봐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콤을 보시면 오리콤도 3개월 전부터 보시면 계속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죠.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를 하는 주식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서울부터 저기 뭐 제주도까지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리콤 종목을 사고 팔고 누가 사는지 파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 등락률이 클 수 있죠. 갑자기 오늘은 뭐 부산 쪽에 샀다가 내일은 또 서울 쪽에 샀다가 모레는 또 충청도에서 사람이 팔 수도 있는데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고 또 양봉이 나온다는 건 뭐가 될까요? 누군가는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오리콤도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2달 정도 매집이, 그래서 제가 횡보는 매집이라고 했죠. 근데 거의 80%가 양봉이죠.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는데 바닥 대비 한 10% 정도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누군가는 매집을 계속하고 있고 사실상 매집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올해 12월, 내년 1월, 2월, 3월 되면 모든 회사가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이용해야 할까요? 광고회사. 오리콤이라든가 뭐 제일기획 그런 여러 가지 회사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향후 내년 1월, 2월, 3월 1분기 때 많은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광고 마케팅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오리콤도 앞으로 영업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5,000원대 추천한 게 5,500원까지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목표가는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한 7,5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1월, 2월, 3월 되면 예전에 에림당을 추천했고 지금 오리콤을 추천했는데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차분하게 좀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주식을 제가 17년 전업했지만 매일 매매하고 단타하고 그런다고 수익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바닥에서 한두 달 들고 가는 게 훨씬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결론은 수익 내는 겁니다. 뭐 단타를 하든 바닥에 주식을 들고 가든 어쨌든 수익이 나는 게 주식이지 마냥 뭐 많은 기법을 알고 이론을 알고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매집이 끝난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시간만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티슌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3개월 연속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코오롱티슈즈는 이제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력 제품인 이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미국 등지에서 이제 미국 임상 3상에 임박했고, 코오롱티슈즈 전에 사장님이 한 달 전에 와서 미국에서 하는 임상 3상 실험이 거의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뭐 회사 사장이 직접 나타나서 그런 발표를 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대기업 사장이 나타나서 그런 발표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해외 수출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그 단기회사로는 인트론 바이오 나오기 전에 최대 일본의 기술 계약을 6,67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만 수출했는데 향후 유럽, 뭐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 있죠. 그래서 기술 계약이 계속 수출되다 보면 상당히 앞으로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볼 때 가깝게 보지 마시고요. 올해 6월 달부터 올해 지금 11월 달까지 보면 바닥은 항상 여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면 상승, 또 이 부분 오면 상승, 또 이 부분 오면 상승. 자, 여기 바닥이 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0원, 4만원대는 바닥이 온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차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저점이. 그래서 코오롱티슌을 보면 앞으로 계속 매출 늘어나죠. 영업이익 늘어나죠. 기술 수출 늘어나죠. 계속 늘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바닥 저점이 높아지면서 향후 계속 우상향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1차 목표가는 5만 원을 드렸는데 2차는 6만 원을 드리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전고점 7만 원까지 충분히 향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고, 바닥권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슈진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우량주, 뭐 급등주 할 것 없이 다 코스닥도 빠지는데 이 종목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이번에 30%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15% 정도 하락하고 다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또 단기 수익 및 또 중장기로 봐서도 충분히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 원익 IPS는 이제 각종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회사가 얼마나 좀 튼튼하고 좋냐면 삼성전자가 현재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라는데 상당히 그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가,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연기금 또 어디입니까? 기관 쪽에서 계속 연기금 기간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 쪽에서 한 달 내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 보험, 연기금도 계속 네 군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한 달 내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특기죠. 바닥에서 좋은 회사가 바닥에서 매집이 들 때는 매수해서 기다린다. 주식의 결론은 수익을 내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자, 현재 이 주봉 차트를 보실 때도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 앞부분 한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목표가는 짧게 27,000원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내년 1월, 2월, 3월까지 목표가 27,000원, 3만원 잡으시고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뭐 시청자님께서 인정하시겠지만 제가 바닥권에서 추천한 종목은 10종목 중에 8개는 지금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삼성전자의 납품이 거의 들어가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니까요. 이런 종목은 본인뿐만 아니라 뭐 주위 친척이라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철강 관련 회사인데요. 철강 관련 제품 및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용품 및 건축, 토목, 자재용 소재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가치 높은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도 75 기록했고요. 무난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재무제표는 제가 다 확인했지만, 3년 연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또 유보율도 350%로 양호하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난번에서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잘 잡으면서 1,470원짜리가 무려 5,400원, 무려 한 400% 수익이 났죠.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모든 이평선이 붙어 있으면서 양봉이 나왔죠. 자, 지금 그림이 어떻습니까? 지금 4개월 동안 모든 이평선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북주가 조금 철강주가 뛰고 있는데, 솔직히 주식이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일제강 금속주인데 북한하고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이 됐을 때 제일제강도 철광주라 북한에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철광석을 갖다가 어떻게 싸게 한다면은 이 종목도 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앞에서 400% 수익이 났고요. 또 기간 조정을 현재 4개월, 5개월째 됐고 가격 조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저도 이 종목을 좀 2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 8% 정도 현재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다가 오르고 이제 내리고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연말과 연초에 되면 개별주 장세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묻지마 시장이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 선거주가 벌써 더블 가 있고 묻지마입니다. 근데 언제 개별주는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니까 이런 종목은 적금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소액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고 이달 말이 됐든 한 1월, 2월 말 정도 되면은 그냥 운이 좋으면 더블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가 1,470원인데요. 목표가는 2,000원을 작게 드릴 테니까 2,000원 정도 오시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5종목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이청원 본부장님은 HSD 엔진을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다행히 추천하는 그 다음날 장중에 6%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차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이었죠. 이날 장중 10%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후 고점을 바로 돌파를 합니다. 그런데 전후 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봉이나 월봉이죠.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 2015년, 얼마 전이 아니네요. 2015년 1월 이 가격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4년 6월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까지 가고 있죠. 그리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위에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시세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가격을 대략 2012년 2월에 보인 11,200원까지 단기적으로도 저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는 만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홀딩을 홀딩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홀딩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아까 다 했기 때문에 바로 가격적으로만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단기 추천 종목인 만큼 목표 가격은 꽤나 짧게 9,560원, 손절가는 8,3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단기 접근으로 가격 전략 남겨주셨고요. 자, 이제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제강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주 좋았죠. 저는 항상 단기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많이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큰 소리 치고 갔죠. 이 종목 하셔야 된다고. 근데 3일 연속 올라서 한 8에서 장중은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폭락장이 오면서 좀 밀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 10% 정도 수익을 내드렸고 어제 폭락 후 다시 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꼭 단기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물론 거래량도 4, 50만 원씩 터지니까 상관없지만 단기, 중기로 보시고 제 생각에는 한 1월, 2월까지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로도 좀 보시고 중장기로도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중장기도 괜찮은 제일제강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추세가 좋으면서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종목, 이번 주는 오리콤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자꾸 설명드리지만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하락장 상관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보면 2주 연속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도 장중에 거의 5% 정도 상승했다 내렸네요. 근데 이제 연말 이제 3주 있으면 내년인데 2019년이 되는데 계속 연초에 각 회사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광고가 많이 하겠죠. 어떤 광고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매출 영업이 늘고요. 앞으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물론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에 비해서 2, 3일 뒤에 오늘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거래량이 틀 때는 물론 100만 주도 터지겠지만 미리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리콤을 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아직은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타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소액으로 매수하셔서 좀 기다리시면 다음 주 제가 또 일주일 뒤에 여기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리콤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시장의 특징을 또 바로 짚어볼 텐데요. 이청원 본부장은 시장 특징 중 어떻게 꼽으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흐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BHI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현재 얼마 전이었죠. 동사가 239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12월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년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신규 수주는 물론이고 공급 계약이 매우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실적에 대한 신규 수주라든지 공급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은 내년에 실적이 매우 좋을 겁니다. 그래서 BHI와 같은 기업이 얼마 전 기준 매출액의 약 9% 정도의 신규 수주를 결국에 한 것과 동일한 만큼 동사와 같은 좋은 기업,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눈여겨보자.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BHI라는 기업을 오늘 특징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BHI를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최명성 소장께서는 시장의 특징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방송 준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 종목을 한 2번 정도 돌려보고 나는데 오늘은 사실상 대북주입니다. 대북주가 되고 특히 이제 개성공단이라든가 우리나라 파주 또 북한 남한 있는 그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무장지대 그렇게 철조망을 많이 없앤다겠죠. 그래서 무장지대를 많이 없애고 일반하면 어떡할까요? 무장지대에 있던 땅값이 평당 5만 원, 10만 원짜리가 풀어버리면 또 많이 뛰겠죠. 그러면 거기에 회사가 있는 회사는 상당히 좀 값어치게 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달에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해서 그 관련주가 20, 30종이 다 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보면은 일신석재라든가 또
전에 했던 그 개성공단 쪽에 있는 재룡산업, 재룡전기, 신혼 좋은 사람들이 튀는데요. 어차피 지금 돈들이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단기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신석재가 차트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현재 그 거의 상한가가 있네요. 상한가. 근데 만일 이 일신석재가 파주 쪽에 땅이 많은데 그걸 이제 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로 풀어서 땅값을 활용하면 어마한 이제 회사 매출이라든가 잉여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일신석재가 급등하고 있고요. 또 재룡산업은 보시면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닥에서 엄청난 전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재룡전기도 이제 뭐 튀기 직전에 모든 거래량과 차트를 모아놨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주 신혼이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항상 같이 붙어가죠. 이런 종목이 다 현재 매집 플러스 장대 양봉 거래량이 다 하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슈뿐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2, 3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종목 좀 단기 승부 단타로 하면 우리 시청자님들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북 관련주의 움직임이 지금 여러 가지 대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죠. 4204번님께서 IQ 40,050원의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 이 종목 어떻습니까? 예, 저는 홀딩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50여 개에 달하는 일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87개에 달하는 전문 의약품의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눈여겨볼 게 딱 하나가 있죠. 현재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차트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가격대가 딱 하나가 보입니다. 대략 올해 8월 16일 그리고 10월 말에 보인 36,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인데 오늘 이 가격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차트도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크게 튈 수가 있고 거래량이 오히려 이렇게 말라가는 시점에서 크게 시세가 한번 나온다면 그때 오히려 4만원 정도의 매수 단가 그것을 감안했을 때 손실을 저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시되요. 손절가는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이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미련 없이 그 가격대에서 정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IQ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1023번님께서 에이스테이크 4,100원의 비중 30%. 대응 전략 이번에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 소장님?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에이스테이크는 좀 기다리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이크가 이제 안테나 등 이제 통신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요즘 기지국 안테나들은 기지국 안테나라든가 모바일 안테나 또 중계기 무선 사업을 하는데 요즘 이제 5G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쪽 회사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계속 지켜보시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요 근래 정확히 일주일 전에 많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그래서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입니다. 이게 바닥권. 항상 여기 왔을 때는 가격으로 봤을 때 3,400원에 3,500원 정도 왔을 때는 거의 바닥을 찍었고요. 현재 가격이 3,750원인데 이 종목이 이 부분 보시면 항상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래서 바닥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는 사실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주봉상 보셔도 이렇게 바닥권을 다 잡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다리는 전략인데 현재 이 회사가 순이익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보다도 연말 되면 이제 물론 4분기 실적도 나오겠지만 연초 되면은 모든 회사들이 계속 이제 공격적인 마켓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기다리실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4,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고점 한 4,500원에서 한 5,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기다리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3,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시면서 손절 라인 3,500원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이번에 1882번님께서 인바디 25,400원에 비중 20%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 네. 어떻습니까? 인바디도 제가 홀딩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판매 그리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상반기 기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수급적인 불안입니다. 제가 차트와 함께 수급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월부터 주가가 계속 밀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 어제 시장의 큰 폭 하락 그리고 오늘 0.92% 정도의 매우 미미한 반등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관은 최근 한 달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죠. 개인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인바디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씩은 지금 들어왔다가 또 뺐다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22,000원 정도 22,000원 정도라면 투자 손실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리면서 외국인이 혹시나 유입되는 시점, 그 시점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전 종목과 같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전에 아이큐어와 인바디 모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결국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해당 섹터 자체의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미미합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다 할지라도 특정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런 걸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결국 제조 기업입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가 당분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는 결국 지금 시점에서 홀딩을 하되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가급적 나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인바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509번님께서 종목 하나 더 갈 수 있겠네요. 팅크웨어 8,700원에 비중 20% 여쭤보셨습니다.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손절가는 지금 7,000원 정도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 그냥 들고 가십시오. 왜냐면 지금 요즘 보면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 글로비스 등 자동차 그 대형주가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서현탄 메탈 그런 정보는 2일 만에 한 40% 정도 수익이 났죠. 근데 이후에 띵크에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의 핵심이 되는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요 근래는 이제 최근 무선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출시해서 많은 좀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좀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띵크의 재무제표인데 영업이익이 3년 전에 31억인데 2년 전에 55, 그다음에 71억.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갈수록 영업이익이 많아지고 회사 매출도 3년 전에 1,500억이 1,970억으로 늘었네요. 그래서 회사 매출 영업이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요즘 또 현대차, 기아차, 현대 글로비스도 반토막이 났는데 다시 이제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8,700원인데 거의 8,000원 왔네요. 그래서 차트상 보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가시고 손절가는 제가 7,000원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팅크웨어 손절 라인을 7,000원 잡아주셨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가겠습니다. 1997번님께서 포스코 27만 6천원 비중 15% 하셨는데 매수 가격보다 한 10% 정도 지금 내려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홀딩입니다. 예. 포스코 대단한 기업이었죠.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90%에 달했고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설비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특히 중국의 철강 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스코의 주가 약세를 견인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세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손실이 10% 정도면 더군다나 비중이 15%라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감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매수 단가 근처에 왔을 때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207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080포인트가 살짝 다시금 이탈이 된 상황인데 0.4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다시피 정오경에 지금 저점 찍고 다시 V자 모양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208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80선을 살짝 내어준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팝니다. 459억 원 팔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외국인의 매수 물량도 많이 줄었네요. 개인 147억 원, 외국인은 110억 원 샀는데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속적으로 1%대 상승은 이어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상승이 많이 커졌네요. 4.25%대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24만 5,500원 현재 기록 중입니다. LG화학이 결국엔 하락 반전을 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보합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이번 주 내내 좀 올라왔는데 조정 없이 오늘 살짝 1%대 조정이 나옵니다. 포스코 소폭 상승이고요. 삼성물산이 2.42%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85포인트대 1%의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코스닥 역시 비슷합니다. 정오경에 쭉 빠져내려오면서 680선도 이탈이 됐었는데 V자 모양으로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68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 있는 685.69포인트의 거래 마감 예상이 되고요. 다음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입니다. 외국인만 삽니다. 655억 원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465억 원 팔고 기관이 199억 원 파는데 연기금이 지금 오후 들어서 소폭씩 매수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현재 크진 않지만 17억 원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상위주들인데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대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흐름 좋았는데 장 후반에 더더욱 지금 급등을 이어가면서 7%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신라젠도 오늘 4%의 강세, CJENM 0.93% 상승, 포스코캠텍 2.71% 올라갑니다. 메디톡스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데 메디톡스 역시 최근 장에서 상승이 워낙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역시 상승입니다. HLB 1.58%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도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바이로메드는 20만원 회복이 오늘 조금 되지 않고 있는 모습.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코오롱 티슈진 소폭 상승 마감, 펄어비스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확한 지수 정리하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 어제 미증시와 비슷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빠졌다가 또 오르다가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성적이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일 종목들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에 남북 경협주들이 매우 상승 탄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최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음 주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파생상품 시장의 수급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지금 선물시장에서 최근 한 달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죠. 참고로 선물시장은 주포가 외국인입니다. 현물시장에서 비록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물시장에서의 레버리지가 현물의 7.5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현물시장에서 이 정도 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옵션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시장의 주포는 기관이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풋옵션에 매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총량 자체는 매도지만 최근 들어서 11월 30일부터 계속 매수세를 보이죠. 이거는 매우 당연합니다. 콜옵션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것. 시간 가치는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저 먼 시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지만 최근 6거래일간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 시장은 매우 강하게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대략 1%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면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장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주식 강하게 베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지금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최명성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좀 많이 폭락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걱정 많이 하셨고 저도 좀 나름대로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좀 장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항상 긍정주의자라서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종목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시장은 이제 빠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는데 앞으로 이제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오늘도 이제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개인도 이제 거래소를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거래소 코스닥 계속 매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가라든가 우리 국민들도 시청자님들 열심히 하는데 기관 쪽에서 좀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솔직히 이 나라 사람 국민으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수상은 엄청나게 그 주식 관리에서 많은 없는 말까지 지어다가 해서 관리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기관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부나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항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10개월 정도 하락을 했고 횡보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연말 연초는 저는 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좀 힘드시지만 거의 이제 끝자락 왔으니까 좀만 견디시면 앞으로 올해 연말에 연초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34% 올라가면서 2075.7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의 상승이 유지가 됐네요. 685.33포인트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 많이 움직였네요. 다시 장 후반에 50전 내렸습니다. 1119원 8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끝난 금요일이 됐네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홍콩은 좀 빠졌지만 국내 시장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원달러의 움직임이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원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다가 다시 약세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원달러의 약세는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달러의 부분을 계속 봐야 됩니다. 특히 역외에서의 움직임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미국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만약에 또 한 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원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원달러의 영향은 결국
국내 시장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녁에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시점에서 갈 수 있는 자리였죠. 근데 이 시점에서 약간 이상한 모습이 여러 번 발견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1138원대를 한 2번 갔었는데 장 시작할 때는 1129원에서 시작한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1136원까지 갔었는데 또 하루는 1129원에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시장에 방어력을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추세가 무너졌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원달러상으로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추세는 유지 국면입니다. 후행 스팬이라는 주가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의 주체가 뭐였나라고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방향성을 좀 줬습니다. 버티기 전략을 했죠. 제가 아마 삼성전자를 좀 많이 봐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장중할 때 상당히 좀 올라가다가 밀린 그런 모습인데요. 이 자리가 반등이 될 수 있는 공간이냐라고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 물론 캔들의 모습을 보면 전날 영망치가 나오고 오늘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거 추세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이 시장에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주도하지까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시장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 상태를 좀 보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했어요. 현선물,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근데 오늘은 현물 한 200억 정도 샀고요. 선물 한 2,700억 샀습니다. 근데 현물을 산 거로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 비차익에서 1,0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에 계속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포지션상으로 기관이 260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썼어요. 그러면서 기관이 매도를 하는지 봐라 라고 했는데 오늘 600억을 매도합니다. 특히 연기금까지 257억을 매도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 다음 주에는 기관화 장세의 외국인의 행보, 이게 아마 다음 주 만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급격하게 하락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기주에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락기조에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도 상승에 대한 영향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 주도 시장에 만만치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 어저께 미국이 급락급 반등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하락의 원인과 반대의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어저께 하락의 원인은 중국의 화웨이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을 가기 위해서 캐나다를 경유하다가 밴쿠버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화웨이는 중국의 자존심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 창업주의 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타결을 했었는데 그 타결 후에 중국의 자존심이 화웨이의 자녀를 체포했다.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자극했고요. 반등의 원인은 뭐였냐면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중립금리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되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더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디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주춤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해도
금리 인상 시점은 분기별로 했습니다. 3, 6, 9, 11호 갔죠. 그러니까 이번 12월에 된다면 내년에도 3, 6, 9, 11호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 그럼 기간으로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벌써 이걸 예측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물이나 3년물의 국채가 5년물과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이 나왔을 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06년도, 7년도 사이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마지막으로 상승하고 금리를 멈추거나 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자하게 하는 거죠. 자, 그 기대감이 미국을 끌어올렸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롬 파월이 중립금리를 언급한 것은 경기가 좋아져서 적절한 금리 수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지만 금리가 2년물이나 3년물이 5년물과 역전 현상에 의해서 금리를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전자냐 후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후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롬 파월이 영리하게 정치적으로 국채금리의 모습을 숨기면서 경기에 맞게끔 금리 조절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시장을 좀 보면요. 지금 이 미국 시장은 일단 60주선에 딱 걸쳐서 종가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장중 한번 이탈을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두 번은 아마 저점에서 받은 누군가가 터는 시점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세 번째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 방향성 후행 스팬은 위험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평선을 믿을 것이냐, 일목균형표를 믿을 것이냐 아마 따져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평선이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에서 노마크 찬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발사한테는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 열릴 때는 후행 스팬 쪽으로 갑니다. 일목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평선의 세 번째 바닥을 믿고 간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시장을 이끌어주는 재료가 있느냐라는 거죠. 시장의 재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나옵니까? 아니면 감세를 합니까?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정지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바닥을 믿어달라?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그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 마인드는 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관망 모드가 계속 필요한 시점이고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됩니다. 돌아오는 주가 지나면 우리나라 만기지만 그 다음 주는 미국의 만기입니다. 또 그 다음 주가 바로 FOMC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바닥을 보고 시장의 반등의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런 발언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투자하기도 부담스럽고 잘못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봉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월봉 차트로 보시면 이걸 굉장히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완전 쌍봉이죠.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쌍봉인데 여기서 이걸로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추가적 재료가 없으면 추세 전환이 어려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는 적어도 이 라인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18,400까지는 밀려야만이 바닥권에서 뭔가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생각해보시면 추세적 반등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금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금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위험자산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지금 금값이 보면 은근슬쩍 올라섰습니다. 지난번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못 올라가는 금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합니다. 쌍봉 치고서. 자, 그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의 모습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금값이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적어도 지금이 반등 기조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2086포인트를 확실하게 회복한다면 그 기회를 한번 볼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어려워지는 국내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